자, 요거 일단 사진은 다 찍었죠? 예,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3교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교시는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기초서 155페이지를 잠깐 펴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155페이지를 딱 피시면, 자, 이게 경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매를 많이 하고 다녀도요, 법정에 가도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배울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법정에 가도 권리 분석하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경매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바퀴니까 이 제목부터 제가 좀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들 소멸주의와 인수주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그 교재 중에서 가장 이해시키기 어려운, 강의하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여기거든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끌어볼게요.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란 제목이 있죠. 자, 저 좀 잠깐 보세요. 자,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차이가 뭐냐면, 이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는 경락인을 기준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경락인, 낙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집중. 근데 경락인인 제가 아까 여러분들 여기 세입자분이 아주머니가 계신데 아까 확정일자를 안 받아갖고 아까 1교시에 보증금이 받을 돈이 1억이었는데 확정일자 안 받아서 5천만 원 못 받은 거 혹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분이 5천만 원을 못 받자 경락인인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임선정 씨 되세요? 네, 접니다. 아니, 당신이 경락인이죠? 네. 그럼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이 아주머니 말, 당신이 나 못 받은 5천만 원 주라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5천만 원 안 주면 절대 집 못 뺏기니까 맘대로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소멸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주머니한테, 아니 왜 저한테 땡깡을 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확정일자 안 받으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걸 왜 저한테 와서 돈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표현은 좋지 못해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이럴 때 경락인인 제가 돈을 못 받은 세입자 아주머니한테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하고 내치는 느낌의 소멸이야. 자, 표현을 이해하세요. 꺼져 주세요. 소멸되어 주세요. 소지되어 주세요. 소재되어 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매책에 소멸주의, 소재주의, 소지주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여기 교보 서점 가보면 다 그런 표현을 써 있어요. 그거를 쉽게 설명한다면 꺼져 주세요. 소멸되어 주세요. 왜 저한테 와서 땡깡 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소멸이야. 그러면 이 세입자 아주머니는 돈을 받아 나가요? 그냥 쫓겨나는 거야? 그냥 쫓겨나는 게 소멸이야. 근데 인수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야, 네가 경락이냐? 네. 나야 5천만 원 안 주면 내 집 못 비켜. 맘대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할 때 제가,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 5천만 원 못 받으신 건 제가 떠안아 드릴게요. 제가 인수해 드릴게요. 느낌 알겠어요? 제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약 기간 만료되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세요. 이해돼요? 그게 인수주의야. 느낌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어떨 때는, 아니 이 아줌마가 왜 나한테 와서 땡깡 피시는 거예요? 저리 꺼져 주세요. 어떨 때는 제가 못 받은 거 안아드릴게요. 떠안아드릴게요. 인수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극과 극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1순위, 2순위를 보고서 권리 분석을 해내는 파트가 이 파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경매를 여기 하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수많은 일반적인 분들을 한 문제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한 문제를 위해서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할게요. 자, 여기 소멸주의를 딱 시작하자마자 저당권 뒤에 뭐가 있죠? 근저당. 압류 뒤에 뭐가 있죠? 가압류. 그래서 제가 이걸 암기시키고 싶어서 선배들하고도 이렇게 했어요. 저당에다가 글자 한 글자를 더 붙이면 근저당, 압류에다 글자 한 글자 더 붙이면 가압류, 마지막은 담보가등기라고 표현해서 이제 이거 5개를 뭐라고 우리가 애웠냐면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자, 이 5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외우는 방법은 저당이면 근저당, 압류면 가압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뭔가요? 이게 민법책 맨 뒤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배운 게 없으니까 다 처음인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게 뭐 기초 지금 7주 듣고 뭐 민법이나 뭐 민사집행법 박사가 되면 뭐 내일 모레 경매 가겠어, 법정 가겠어. 그러니까 배울 게 많아요 아직까지. 하여튼간에 이따 치고, 얘네들은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이들 중에 제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하나만 갖고 오늘 말소 기준 권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요 두 번째 칸은 제가 심화 때 강의할 거니까 잠깐 보류하시고 기초 단계에선 이걸 할 거예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여기 뭐예요? 뒤에 있는 용익 물건, 경매 개시 결정되기보다 뒤에 늦게 있는 용익 물건 등은 소멸이니까 늦게, 나중은 뭐라고요? 소멸. 애워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해. 자, 애워. 내가 설명은 내가 해줄 테니까. 자, 일단은 뒤나 늦게는 뭐예요? 소멸. 왜 그런지 기다리라니까. 그래서 이게 설명이 오래 걸려요. 말소 기준 권리 여기는 뭐예요? 앞서, 경매 개시 등기보다 앞선이죠. 앞선, 먼저, 선순위 이런 필이 나왔을 때는 무슨 주의예요? 인수주의야. 자, 일단 애우고 넘어갈게요.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있으면 소멸, 앞에 있으면 인수. 자, 이제 왜 그런지 제가 다음 화면으로 갈 테니까요. 자, 다음 화면을 제가 일부러 공간을 많이 비워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잠시 후에 3교시 끝나고 이 화면을 사진을 찍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자, 저는 아무것도 없이 진짜 맨바닥에다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그려와 갖고 그냥 삐기삐기 설명 안 할게요. 자, 제 머릿속에 담아온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시켜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권리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펜 놓으시고 집중하세요. 집중. 자, 이따 사진 찍고 집에 가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일단은 무슨 주의요? 소멸주의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인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두 개를 이제 제가 지금부터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요번 달은 좀 설명을 쉽게 할게요. 그리고 1월 달부터 3월 달부터는 점점 제가 단계에 맞게 레벨업 시켜 드릴게요. 기다리십시오. 요번은 기초니까 기초답게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 A가 갖고 있는 주택에 B가 살고 있는데 요 B는 전세권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전세권은 물권, 채권. 물권이며 오늘 저하고 1교시 때 배웠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여기다가 배당을 하는데 1억 5천에 5천이나 여러분 핸드폰 뒷번호 뭐라고요? 6522를 저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갔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찰을 1억에 받았는데요. 이 집에 돈 받을 사람들을 쫙 줄을 한번 세워봤더니 1순위로서 저당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받을 돈이 8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여기 B예요. B는 뭐예요? 전세권인데 얘가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겠죠. 저당권은 물권, 채권? 예? 물권, 담보물권. 자, 전세권은 물권, 채권? 물권. 무슨 물권? 용익물권이니까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때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경매는요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민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나중에 실무를 해보면 민법은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지 민법을 갖고 실제 실무에서는 적용할 게 많지는 않아요. 민법은 베이스야. 이거 지금 배우는 것도 민사집행법이고 민사집행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야. 그럼 이것도 수업을 듣다 보면 민법하고 부딪혀. 그럼 경매는 임선정 말이 맞는 거야. 민사집행법이 우선하는 거니까요. 자, 일단은 민법은 베이스니까 베이스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물건과 물건이 경합할 때는 누가 우선해요? 선순위가 우선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보호돼야 돼? 저당권자가 먼저 보호돼야 되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의 낙찰을 받고 그거를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대금 납부한 거 배당을 실시해 주는데 배당을 할 때 여기 저당권자한테 8천만 원을 먼저 1번으로 배당을 하고 여기는 1억 갖고 뿜빠야 하는 거니까 2천만 원이 두 번째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받을 돈이 8천이고 받을 돈이 8천인데 전세권자는 받을 돈은 5천인데 받은 돈은 2천밖에 안 되죠. 얼마가 마이너스야? 3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세입자는 아우 괜찮아. 내 재산이 전 재산이 5천인데 2천 정도는 많이 받았어. 3천 정도는 띄워줄게 라고 할 것 같아요. 갑한테 가갖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난 못 비킨다고 난리 필 것 같아요. 난리 피겠지.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뭐라고 우리가 애우고 왔습니까? 좀 전에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 아니에요. 자, 또 얘기해. 저당이면 근저당, 압류면
가압류 담보가등의 기준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 기준권리보다 얘는 앞이요 뒤요? 뒤에 있지. 뒤에 있으면 인수 소멸. 소멸된다라는 얘기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지만 꺼져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니까 2천만 원밖에 못 받고 3천만 원 못 받아도 그냥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돈 이렇게 이게 너무 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기초 단계에 맞게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 집이 얼마짜리 주택이에요 지금? 그냥 얘기 보이는 대로 1억이죠. 지금 저당권이 얼마야? 속된 말로 말하면 이빠이 뽑아먹은 집 아니야. 집이 1억짜리인데 저당 은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당권 8천은 은행 말고도 A가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돈 땡겨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건 갖고 오고. 그러면 1억짜리 주택인데 8천에 저당권에 설정된 건 속된 말로 이빠이 뽑아먹은 집인데 그 이빠이 뽑아먹은 집을 후순위로 들어간다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돈 딜링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제 앞에서는 수험생이시지만 밖에 나가면 세입자가 계신다면 오늘날에 집 보러 가는데 이런 집 가서 계약서 쓸 거예요? 왜 안 써? 돈 뛰니까. 그래서 이런 집을 안 들어가는 거야.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8천만 원 있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지. 근데 주택 가격이 1억인데 저당권이 8천만 원 설정된 집을 뭐하러 들어가냐고. 그래서 이런 집을 안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중개업자분하고 같이 집 보러 다니면서 등기부 보고 아우 저기 세입자님 여기 융자가 너무 많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집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들어갈 건데요. 그러니까 이 꼴 당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1억짜리 집이면 뭐 저당권이 한 1, 2천 정도면 모를까.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이렇게 많이 설정돼 있는 주택을 뒤에 들어갔을 때는 돈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알고 들어간 거야? 여기는 전세입자 모르고 들어간 거야? 뭐 본인은 몰랐다 그러지만 이거는 일반 법을 아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야. 본인만 몰랐다고 땡깡 피고 내 돈 내라고 땡깡 피는 거지. 그거 아니까 이런 집 안 들어가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부를 띄워보고 여러분 이동안 살아오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세입자는 나가야 되는 거야. 돈도 못 받고. 그래서 등기부를 띄워보고 그동안 집 보러 다녔던 겁니다. 제가 기초 때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선 변제권을 얘기하고 막 이러면 수업이 어려워지면 여러분이 아마 경매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딱 요까지만. 자, 두 번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거꾸로 쓸 거야. 자, 두 번째 들어봐요. 자, A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주택 경매 넘어가. 근데 여기 B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이에요. 자, 근데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의 1, 2순위를 거꾸로 제가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1순위에 있는 게 바로 전세권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있는 게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이 5천만 원이고 저당권이 8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할게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전세권은 물권, 채권? 물권이죠. 저당권은? 물권. 분명히 여러분 배웠죠. 물권과 물권을 경합하면 누가 이겨요? 선순위가 이긴다는 건 누굴 먼저 보호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먼저 보호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먼저 보호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직접 한번 세입자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계약서 몇 년 써요? 2년 썼죠. 그런데 요 시점에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된 겁니다.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면 전세권자가 먼저 보호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전세권자에게 질문할 겁니다. 아주머니, 그러면 여기 경매가 진행되었으니까 1번 여기서 보증금 받아서 남은 기간 동안 사육 수익하지 않고 돈 받아서 나간다. 1번. 2번 남은 기간을 사용 수익을 다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돈 받아 나간다. 2번. 선택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입자로 생각해봐. 자, 어제 경매 넘어갔죠? 오늘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내일까지 집 빼라고. 지금 밖에 이 누나 있고 이 추운 날 어떻게 집을 뺄 거야?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고 돈 빼는 게 일반적이에요. 돈만 주면 오늘 눈이 와도 난 빼. 애 데리고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돈만 달라고. 라고 할래요? 다 사용 수익하고 나중에 돈 받아 나갈래요? 나중에 돈 받아 나간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아 나간다는 얘기는 갑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전세입자를 인수해야 되는 거야. 말이 어렵지? 이 말을 있잖아요. 실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다 썼잖아.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야.
전세를 끼고 이게 인터넷에 글이 떠요. 22살짜리 여자애들이 전세는 왜 껴요? 전세를 끼어요? 뭔 말이에요? 이러고 글이 떠요. 그럼 난 답변한다. 네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그럼 다음에 전화 안 와. 예, 지 엄마가 잘 알아. 하도 끼고 사가지고 진짜. 자, 이게 바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야.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산다라는 얘기는 전세가 이게 낀다는 게 뭐야? 안구가 뭐야?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여기 있는 갑이 세입자한테 5천만 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렇다면 이 집이 1억이면 갑은 이 주택을 얼마에 낙찰 받아야 돼?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야지. 아니 낄 때까진 좋았잖아. 이게 속된 말로 말하면 갭 투자 아니야. 갭 투자.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다시 얘기해요. 진짜 얘기하는데 경매는 하지 마. 진짜 힘들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자, 집이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인데 전세 5천을 내가 안고 집을 살 거라고. 그럼 내 돈은 얼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5천만 원만 있으면 법원에 내고 이 집 사면 된다고. 야, 그럼 집을 5천만 원에 너는 반값에 샀네. 반값에 산 게 아니라니까. 계약 기간 만료되면 주기로 하고 5천에 산 거지. 뭘 반값에 사긴 뭘 반값에 사. 그게 전세 끼고 산 거 아니야. 22도 아니고 왜 그래. 곱하기 1을 해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게 전세 끼고 산 거 아니에요. 이게 전세 끼고. 그러니까 이 집이 1억짜리면 갑은요 법원에 가서 이 주택을 얼마에 사? 5천에 사야 1억에 산 거고 투자를 잘한 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아니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왜 배워야 돼?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이 인수주의가 있잖아요. 이게 실무에서는 사고가 많이 터지는 사례예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이해시킬 건 먼저 시키고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 보여요? 저당권은 기준권리에 아니에요. 기준권리잖아. 또 해? 저당이면 큰저당 지금 몇 번째 하나가 돌려봐. 자, 지금 강남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압류명 감류 마지막은 담보가등기.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라니까. 기준보다 얘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으면 뭐야? 그래서 이게 인수가 되는 거야. 정말 법정 얘기하지 말고 전세 끼고 사는 걸로 진짜 갭 투자로 이해시킨 거야. 법률 용어 쓰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레벨업 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준권리에다 앞에 있는 세입자는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을 떠안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아니 우리가 이거를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이제부터 제가 배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 주택이 경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해요, 안 해요? 감정평가한 금액이 얼마야? 1억. 이걸 뭐라 그래요? 최저 매각가격으로 부르죠? 그러면 이 최저 매각가격이 1억이 매겨지게 되면 1억이라는 가격이 시작가예요, 아니에요? 시작가지. 그러면 이 집이 지금 경매 넘어가잖아? 그럼 경매는 얼마부터 시작해? 1억에 시작하잖아. 그런데 갑이 낙찰자가 될 건데 갑이 이제 경매 시작가가 1억이 될 때 갑이요 그날 저녁에 가만히 있어봐. 1억을 쓸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덤벼드니까 1억 500을 쓸까? 아니야. 1억 500 갖고는 안 돼. 1억 1000 정도는 써야 되겠다 해서 법정에 가서 이 집을 1억 1000을 써서 낙찰받아 버렸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 1억 1000에 낙찰을 받았다고 친다라면 여기 있는 갑은 결론적으로 이 주택을 얼마에 산 거야? 1억 6천만 원에 산 거야. 10억짜리 아파트를 16억에 산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갑한테 그럴 수 있죠. 야, 갑, 야, 너 바보 아니야? 아니 이거를 1억 1000에 쓰면 어떻게 바보 같은 놈아?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뭐가 바보야? 임선정 선생님이 그랬어. 기준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소멸이라고. 안 웃는 것도 대단하다 지금. 앞은 뭐야? 인수. 뒤는 소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랬더니 이제 앞이라는 거 하고 이제 소멸하고 헷갈려고 앞소멸이잖아. 그럼 저당권보다 앞에 있으면 소멸이잖아. 소멸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세입자가 꺼져주는 게 소멸이야? 안아주는 게 소멸이야? 꺼져주는 게 소멸이니까 세입자 돈 안 줘도 되니까 낙찰 받아버리면 되잖아. 이게 공식이 헷갈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1억 1000 했으면 1억 6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실패한 투자 사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경매를 낙찰받는지를 한번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경매를 낙찰받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자, 요건 잠깐 지울게요. 자, 이제 경매가 얼마에 진행됐어요, 지금? 1억에 진행되지. 그러면 1억에 사게 되면 얼마에 사는 거야? 1억 5천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유찰을 시킨단 말이야.
정상적인 사람은. 자, 근데 서울은 20%지만 제가 그냥 그 시간상 30%로 그냥 다운을 할게요. 그럼 유찰이 되면 얼마 다운? 30%. 이런 매각은 세매각, 재매각.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자꾸 앞에 넘기지 마. 재매각은 재물재 돈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세매각이죠. 자, 저 나쁜 놈 10분 쉬고 물어봐자. 자, 그래서 30%가 다운되죠? 그럼 그 다음 경매는 7천만 원에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7천만 원이 낙찰받으면 이 집은 얼마에 산 거예요? 1억 2천에 산 거지. 이 돈 줘야 되니까. 집이 1억짜리인데 누가 1억 2천을 주고 사냐고.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유찰돼요, 안 돼요? 그러면 30% 다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건 4,900이 돼. 그러면 4,900에 딱 낙찰받으면 얼마에 산 거야? 9,900에 산 거지. 이게 인수되니까. 어느 누구도 이게 인수된다고 얘기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삐끗하면 그냥 몇 천만 원 돈 까먹는 건 유도 아니라니까요, 경매에서. 그러면 9,900에 산 거야, 아니에요? 4,900에다 5천 더하면 그럼 집이 시세가 얼마야? 1억인데 얼마에 샀어? 9,900. 그럼 얼마 싸게 산 거야? 100만 원. 그래도 실패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100만 원 싸게 살 것 같으면 그냥 집주인한테 가서 100 빼달라 그러면 안 돼? 저기요, 이사비 100만 빼주면 제가 계약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 정도는 빼줘요. 안 된다고. 근데 왜 법원 가서 왜 설쳐? 그래도 여기서 설치는 건 괜찮아. 여기서 설치는 바보 같은 놈보다 낫지. 그리고 뭐 어때? 9,900에 100이 뭐 A 이름이야? 그래도 싸게 샀잖아. 아, 그래, 넘어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낙찰받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낙찰받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여기서 아까 얼마 썼어서 처음에 1억 1천을 써서 낙찰을 받잖아. 그럼 이 집을 1억 6천에 사면 저처럼 권리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야, 2번은 줘. 그래서 인터넷에 뜨잖아, 요새 뉴스에. 요새 아파트들이 경매, 임의 경매 나오면 2번은 유찰되는 게 기본이라고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2번 유찰되는 경우가 이래서 유찰을 되는 거야.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이해돼요? 이게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 근데 이제 공식에 갈려서 압은 뭐라고? 압은 소멸이라고? 압소멸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1억 천을 쓰잖아. 그럼 1억 천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저처럼 권리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갑이 만약에 1억 천을 쓰게 되면 그날 갑은요, 단독 입찰, 단독 낙찰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는 거야. 왜? 주택을 1억 6천에 사거든. 10억짜리 아파트를 16억에 낙찰을 받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이. 그러면 이렇게 경매 전문가들은 아, 나 미치겠네 정말. 개나 소나 진짜 다 경매해갖고 이 낙찰가나 올리고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갑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죄송해요, 공식이 헷갈렸어요. 압소멸인 줄 알았어. 죄송해요, 공식이 헷갈렸어요. 근데 자기 돈으로 공식이 헷갈리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갑이 낙찰받는데 1억 6천에 쓰도록 도와준 게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압소멸이라고 권리 분석 잘못했어. 그럼 여러분 사무실은 괜찮아? 폭파돼. 한번 생각을 해봐. 1주차부터 지금 7주까지 사무실이 몇 번 폭파됐나? 한번 이 파고 매주 사고가 터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래도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누군가는 또 헷갈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압은 동그라미예요, 아니에요? 동그라미는 인수 아닐까? 이게 나? 설명이 인수 압은 동그라미 인수야. 왜? 공식이거든. 그러면 최소한 압소멸은 아닐 거 아니야. 아, 이게 빨라. 내가 항상 느껴. 이게 나. 뭐 경매 설명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야. 아까 이거 어디서 한번 했는데 임의 경매는 은행. 맞아. 그게 낫다니까. 뭐 담보권 실행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뭐 강제 경매는 강제로 받아내. 그게 낫지. 뭐 집행권원이고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자,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수업을 했지만 이렇게 여유를 가지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경매가 넘어가면 이 집에 채권자들이 2명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압류도 있고 막 국세 밀린 것도 있고 카드값도 있고 막 복잡해요. 그럼 그거를 이제 권리 분석을 다 해가지고 1순위, 2순위를 따지려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 거는 괜찮은데 남한테 돈 받고 도와주려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 남의 전 재산을 여러분 취급하는데
그래서 경매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자격증 따고 경매가 참 많이 나오면 제가 막 해주고 싶은 거 참 많은데 막 안분배당, 흡수배당, 2차 안분의 2차 흡수배당에 막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강의하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일단 저는 여러분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는 쪽까지만 나오는 것까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지금 현재 33번째 시험까지 출제를 하더라고요.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한 10분, 15분 정도 더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갖고 계시는 교재 155페이지를 잠깐 펴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155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하는 거를 듣게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도대체 뭐야? 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칠판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앞에서 중개 업무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개 업무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이 법에 의해서 앞에서 배웠고 이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동네, 우리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동네는 강남구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청을 뭐라고 불러요? 등록 관청이라고 부르게 되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개설 등록을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계약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를 우리는 무슨 업무라고 불러요? 중개 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사무실들에서 많이 느끼는 게 야, 김 실장, 예 사장님, 야 내년에 경매 물건 좀 나올 것 같지 않아? 예 그렇죠 사장님. 아니 그래서 김 실장, 우리 옆에 그 박 사장 저 옆에 김 사장 있잖아. 예 사장님. 아니 걔네들은 내년부터 뭐 경매 쪽도 좀 사무실을 영역을 넓힌다 그러대. 근데 김 실장 생각은 어때? 우리도 뭐 사무실 경매 좀 한번 해보면 어때? 아유 사장님 찬성이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경매 대리 업무 쪽으로 이제 뛰어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매 대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규칙과 예규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왼쪽에 중개업의 등록은 어디 가서 했어요? 등록관청인 강남구청 맞죠? 근데 이 대리 등록은 어디서 하냐면 지방법원에 가서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요 동네, 지금 강남역 사거리잖아요. 요 동네는 어느 법원이에요? 교대 앞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이에요. 삼풍백화점 혹시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바로 그 길 건너편이 바로 경매법정이에요. 그래서 경매법정에서 이렇게 보면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보이고 그랬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떼대댕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방법원이고 그 지방법원 가서 하는 것을 우리는 대리등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 등록을 하게 되면 경매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무실들은 이쪽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맞지만 선생님 저는 경매 쪽 일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 것도 이렇게 지방법원 가서 등록하셔가지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내년엔 사무실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걸 먼저 설명하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 여기다 여러분 본인을 한번 세워놔 보세요. 자, 여러분 본인을 세우세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말, 선생님, 저는 사실 그 공인중개사 여기 강남 에듀윌에 온 이유가 저는 사실 경매 학원을 좀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매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경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낙찰을 받으면 그거를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개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고객들이 오면 그걸 팔아먹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매 공부하다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매력을 느껴가지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딸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하고 저는 중개를 같이 하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학원에도. 경매 쪽 얘기할 때 우리 빠르빠르한 분은 경매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야. 직접 해보거나. 근데 이제 본인은 자격증을 따자마자 본인은 임대, 전세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 없지. 뭐에 관심이 있어? 경매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자격증 따자마자 서초교동에 있는 중앙지법에 가서 대리 등록을 딱 해서 경매 쪽 일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자격증을 따서 경매 쪽 일어나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말에 뭔가 모순이 있는 말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경매 쪽 업무를 하려면 강남구청 가서 먼저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방법원에 가서 대리 등록을 할 때에는 강남구청에서부터 받은 등록증이 있을까요? 등록증 없을까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리 등록이 돼.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집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개설 등록을 1차 과목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대리 등록을 2차 과목이라고 할게요. 자, 경매가 어려우면 1차, 2차로 설명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있잖아요. 저는요 시험 보러 11시까지 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11시까지 가요? 그랬더니 저는요 2차만 볼 거예요. 1차는 안 볼 거예요 제가. 그러면 2차 시험을 잘 봐도 이거 자격증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 합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똑같아. 이 말은 대리 등록은 개설 등록을 해야 대리 등록이 의미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걸 배웠고 지금은 이걸 배우는 거고요. 특히 법원 갈 때 뭐 가져간다고요? 등록증. 이 등록증은 어디서 받은 거? 강남구청 개설 등록. 이해 가요? 등록관청에서 받은 등록증을 제출해야 대리 등록이 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자,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사무실이 강남에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가 취소돼 버렸어. 개설 등록한 게 취소돼 버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취소되면 어때요 선생님? 경매 업무만 하면 되죠? 이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 그럼 자 1차가 꽈락 나왔어. 꽈락 나오면 어때요? 2차만 올해 합격한 걸로 하면 되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는 거라니까. 1차가 안 되면 어때? 2차를 무슨 합격한 걸로 해? 2차도 꽝이지. 이 말은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취소되는 거지. 이거 취소되면 어때? 이것만 하면 되지. 1차 꽈락 나오면 어때? 중개사법 2차만 붙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얘를 1차 과목이고 얘를 2차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이 파트가 굉장히 수월하게 풀려져요. 이걸 나는 기초 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됐다는 가정하에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대리 등록을 했죠? 자, 했다는 가정하에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보게 되면 매수 신청 보증 제공 질문 뭐에 10%? 최저만 하는 건 난 싫다 그랬어. 최저 매각 가격의 10%. 어떤 분은 뭐라는 줄 알아? 1,000만 원. 1,000만 원. 누가 내가 1,000만 원 애워 갖고 오라 그랬어 지금. 안 웃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또 앞에 넘긴다 또. 자,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해되죠? 집에서 애우다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다음에 그걸 애워 갖고 오겠어 금액을. 자, 차순위 매수 신고 강의했죠? 뭐 빼기 뭐? 왜? 또 1억 2천이야? 자, 뭐에서 뭐? 최고가에서 이게 안 나온다니까. 이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사진 찍으라 그런 거야.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써야 돼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거 봐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공유자 간에 경매가 넘어가면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해서 그 낙찰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민법에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 소유권 파트가 있어요. 그런 걸 좀 공부를 해갖고 오면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은 좀 일러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인중개사법의 토지, 건물, 임목, 공장, 광업재단 기억나요? 자, 우리 다음 주는 수업이 없죠? 그 다음 주에 오면 토지, 건물, 임목, 공장, 광업재단 있잖아요. 예, 요거부터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대리 등록은 어디 가서 해요? 지방법원장. 이 동네로 따지면 서초동 교대 앞에 서울중앙지법. 됐나요? 거기 가서 대리 등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리 등록하러 이제 가자고 지방법원장에게. 그럴 때는 여기 있잖아요. 뭐를?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가지고 가는데 이거 7개, 6개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애워갖고 5번 절대 출제하지 않아. 지금 20년 동안 나온 적 없고요. 대신 하나는 꼭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디귿이야. 제가 좀 전에도 힌트를 많이 주고 왔어. 여기 뭐예요?
중개사무소 뭐야? 등록증 사본이라고 써 있죠. 이 등록증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등록관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사본을 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은 결국 개설 등록을 해야지만 대리 등록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게 기초인 거야. 앞글자 따서 얼랄랄라 공법 이건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3월 5월 넘어가면서 그때. 지금 기초 때는 제가 말하는 이 골격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대리 등록 신청하게 되면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법은 14일 이내에 등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등록을 할 때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지 이제 중앙지법에서 등록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건 중에 하나가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이거나라고 적혀 있어요. 공인중개사 이거나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이거나니까 등록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등록해갖고 와야지만 대리 등록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항목에 다 써 있잖아. 아니면 법인으로 개공이가 돼서 오거나. 그리고 이 파트에서도 실무교육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했죠. 실무교육은 개설 등록을 위한 교육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무슨 등록? 대리 등록을 위한 교육이지. 그래서 이번 달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정확하게 제목을 이해시켰고 연수교육은 개정법률 습득. 직무교육은 지으시니까 중개보존 이래갖고 온 게 이번 기초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개설 등록, 대리 등록을 해야 되니까 실무교육 1년 이내 거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자,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이제 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오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수정해 줄 게 있을 거예요. 잠시 후에.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충족시키게 되면 지방법원장은 등록증을 교부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재교부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벽에다가 걸어놔야 되는데요. 등록증이나 매수신청 요일표, 보증설정 서류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묻는 이 질문을 대답을 못한다면 오늘 수업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걸 이해 못하면 대답을 지금 못하면 잘못 듣고 있는 거야. 자, 질문할게요. 자격증 알죠? 예? 자, 여기 지금 게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안에 벽에 걸어놔야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고 등록증과 보수 요일표, 업무보증, 보험공제 공탁 들었다는 보증설정 서류를 벽에 걸어놓으란 얘기야. 근데 이 지금 기역 니은 디귿에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안 써 있잖아. 그럼 자격증은 벽에 거는 거야 안 걸어도 되는 거야? 안 걸어도 된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수업을 잘못 듣고 있는 거라니까. 봐봐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이 뭐를 해요? 대리 등록을 하지. 근데 지금 이 대리 등록 파트에서 지금 게시 의무를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개설 등록은 어디 가서 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냥 강남구청으로 하자 그냥. 자, 디테일하게. 여기 어디 가서 해? 중앙지법. 중앙지방법원 맞죠? 중앙지법. 그럼 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등록증은 강남구청에서 받은 거예요? 중앙지법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지. 중앙지법에서 받은 거지. 아니 지금 이거 배우고 있잖아. 누워있어. 10분만 누워있어. 내가 갈 때 이제 1시 반에 깨워줄 테니까. 입만 열면 벌써 입만 열 꽈락이야 오늘. 맞은 게 없어. 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무슨 강남구청이야 얼어 죽을. 자 다시. 자 아이 붙어도 걱정이야.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야구 무슨 경매를 하겠다고 지금. 자 다시. 등록증은 어디서 받은 거야? 중앙지법에서 받은 거 걸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요일표는 무슨 요일표야? 경매 보수 요일표 걸어놓으라는 거지 무슨 중개 보수 요일표를 걸어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서류 있죠? 이거는 중개업을 위한 보증이에요? 대리업을 위한 보증이야? 대리업.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 자리에는 지금 기역 니은 디귿에는 자격증이 빠져 있잖아. 그럼 자격증은 벽에 걸어 안 걸어? 건다니까. 선생님 여기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항상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이 대리 등록한다 그랬지? 질문 자격증은 몇 개야? 그럼 여기 개설 등록할 때 사무실에다 자격증 걸었어 안 걸었어? 걸었는데 이 사무실에 지금 대리 등록하는 거지? 그럼 자격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안 걸어요가 아니라 에이 참 선생님 걸려 있는데 뭘 자꾸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등매보 안 걸어요. 이러면 지금 뭐를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앞글자만 따고 앉아 있는 거야. 커피만 먹고 집에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개설 등록 한 사람이 대리 등록하지 계속 얘기하는데도 뭘 안 걸어. 이미 걸려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럼 여기 등록증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 그럼 여기 걸어 안 걸어? 뭘 걸려 있어? 법원에서 받은 등록증은 여기다 또 하나 또 걸어야지. 누워 있으라고? 이 등록증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강남구청. 이 등록증은 중앙지법. 그럼 자격증은 어디서 받았어? 뭘 등록관청이야? 시도지사가 준다니까. 1월 달부터 다시 하자. 내가 여기 지금 피고 싶은데 지금 시간에서 참는 거 앞에 시도지사가 준다고 내가 그날 얘기했어요. 한 명이라도 진실 펴요 참아요? 펴봐. 자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한 코스 정도 들으면 웬만하면 공부가 되지 않겠냐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그 3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그냥 뭐 여담이지만 한번 펴보세요. 그래야 또 1월 달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자 32페이지 맨 밑에 파란 글씨 3번 찾으세요. 32페이지 맨 밑에 파란 글씨 3번. 자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 보여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는?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저는 분명히 좀 전에 질문 드렸습니다. 자격증은 누가 줘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강남구청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외우는 순간 얘를 까먹어요. 얘를 외우면 얘를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온탕냉탕을 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6과목을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다 알면 천재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격증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증은 어디서 받아요? 시도지사. 그럼 이 동네는 서울시장. 그쵸? 여기 등록증은 어디서 받아요? 강남구청. 밑에 있는 등록증은 중앙지법. 그래서 이 자격증 하나, 등록증 2개를 걸고 개설 등록과 대리 등록해서 사무실에서 두 업무를 같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격증이 없어도요 안 걸어요가 아니라 이미 걸려 있잖아요. 대리 등록한다는 얘기는 봐봐요. 대리 등록했다는 얘기는 개설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 파트를 지금 정확하게 기초 수업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결격 사유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 이왕 할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어차피 이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올해 나올 거거든요. 자 우리 인강분들도 힘들어하지 말고 한 번만 펴봐 주세요. 37페이지에 보면 제 마음이 잔뜩 전달돼서 맨 밑에 표가 아주 별표가 아주 그냥 난리 펴갖고 등록의 요건이고 종사 요건이라고 난리 돼 있을걸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충 한번 훑어볼까요? 세 번째 칸에 수용인이라고 적혀 있나요? 37페이지 맨 밑에 표에 큰 칸에 세 번째 수용인. 거기 읽어보면 금고 이상형의 수용인을 보면 집행이 종료나 면제 써 있죠. 종료 위로 화살표 뽑고 만기 석방. 면제 옆에다가 특별 사면 해갖고 제가 3년인 이유는 발을 디디고 나오면 3년 막 이래가면서 발 디디고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자 보여요? 거기 세 번째 칸에 보니까 등록 취소 써 있죠. 등록 취소 받으면 몇 년 지나요? 3년. 밑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 써 있죠. 걔네들은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저 좀 보세요. 가만히 덮지 말고 기다려요. 그 상태 그대로 대리 등록 때도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중앙지법에서 컷한다고요. 등록증 안 준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봐봐.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3년. 이 얘기를 딱 앞에 하고 똑같네. 똑같다니까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대로 자 민사집행법 108조는 제가 밑에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되 봐봐. 유죄 판결 받죠? 유죄 판결 받으면 깜빵 가요 안 가요? 가죠. 발 디디면 여기는요. 그럼 뭐 시험이 뭐라고 낼까? 3년이라고 내겠지. 그럴 때 이제 이럴 때 아유 이거 37페이지하고 뒤가 다르잖아. 앞과 뒤가 같이 노는 날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어거지로 펴갖고 난리 피지 않는 순간.
첫 주차의 수업과 마지막 주차의 수업이 공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업무정지 처분 나와 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에 아까 자 사원 임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똑같잖아요. 그럼 둘 다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 똑같다니까요, 앞에 거하고 37페이지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여기 있는 숫자가 2년인데 분명히 여러분 갖고 있는 기초서 37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는 2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매력 포인트지. 그렇겠죠. 이제 그런 걸 시험에 내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손해배상 업무보증, 보험금 공제가 똑같고요. 자, 그래서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 공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하나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159페이지 한 번만 펴주세요. 자, 요거는 정오표는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인강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차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지금 현장에서 고쳐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폈나요? 정 가운데 보세요. 정 가운데 보면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있죠. 거기 업무보증 금액의 설정 내용 해갖고 나와 있는데 법인인 개공인은 2억 원 이상이라고 써 있나요? 네,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4억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자, 거기에서 좀 수정이 들 때 있더라고요. 자, 정오표는 제가 게시판에 다 공지했습니다. 분사무소는 지금 1억이라고 돼 있죠? 2억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바로 밑에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이라고 적혀 있죠? 요 2억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요거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 주고 싶은 거는 이거 개정된 거예요, 아니에요? 개정됐죠? 땡큐지. 그러면 이제 내년 34회 시험에는 이거 포함해서 이 파트에서 문제가 하나 나올 거라는 건 우리는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여기 파트 공부하면 하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열심히 경매 강의 좀 많은 시간 투하하고 있잖아요. 자, 땡큐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게 거의 없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요번에 하나 딱 생겼으니까 올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금액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2억은 4억으로, 1억은 2억으로. 뭐 어려운 숫자 아니니까. 2 아니면 4니까. 요 걱정도 안 해요, 이런 숫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보증으로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 만료는 만료일까지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공탁금은 3년 동안 회수 제한되는 거는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설명하고 교부하고 뭐 지급하고 손해배상 후 보존은 15일이니 하는 것도 다 똑같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을 그냥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대리행위 방식, 요거는 제가 좀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자, 앞으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까요? 대리행위 방식. 자,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법에 가서 드디어 자, 서초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18억 5천에 낙찰 받아줄 거예요. 그럴 때 개공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매각 장소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법의 집행법원에 자, 동그라미 쳐놨죠. 어떻게 해요? 직접 출석해야 돼. 누가? 개공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소공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공이는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있죠. 그럼 얘는 전문인이에요, 아니에요? 전문인이죠. 그렇다면 소공이가 경매 업무를 대신해서 낙찰받아주는 행위를 도와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냥 입 열어, 괜찮아. 계속 틀렸는데 뭐 하나 더 틀려도 뭐 이왕 베린 거 뭐 괜찮아. 예. 예? 예, 없어요. 또 틀리네. 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초서 한번 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자꾸 앞에 피는 줄 알아요? 자, 오늘이 절 보는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면서 피는 거예요. 1월부터는 동영상 한다 그럴까 봐. 자, 필 테니까 한번 제가 피라는 데 한번 펴주십시오. 갖고 있는 지금 기초서 27페이지 피세요. 피면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자, 기초서 27. 자, 우리 인강분들도 똑같이 펴보세요. 27페이지 맨 밑에 쌍가로 2번에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써있나 확인. 자, 우리가 지금 7주 동안 소공이, 개공이, 개공이, 소공이, 보존 이래가면서 끝까지 끌어왔죠. 지금 첫 주차에 배웠던 소속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초서 27페이지 맨 밑에 쌍가로 2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써있죠. 자, 바로 옆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죠. 읽어주십시오. 뭐라고 칠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뭐 이까지 거 이봐요. 다 나가 자빠진다고 용어의 정의.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 1월 달부터.
그래서 중기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지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칠판 다시 보시면 소공인은 자격증 있는 전문인이 아니에요. 전문인이죠. 사장님을 대신해서 중앙지법에 가서 경매 낙찰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이 직접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험장 가면 자격증 있는데 못하겠어? 뭐 이런 자기만의 아집으로 어떻게 이 공부를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추풍낙엽입니다. 떨어지십니다.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들만 20% 걸러냅니다. 그게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대리행위 방식 등등 뭐 위임장 기재상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그리고 사건 카드 사건 번호 적어 가지고 5년간 보존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보존하는 게 바로 확인 설명인데요. 특히 확인 설명해야 되는 내용의 대표적인 게 자, 161페이지에 있는데 대상물의 표시와 권리관계 제한상 다 좋은데 요거 C번하고 D번 요 두 개만 외우면 일단 합격자 모임에 오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C번이 뭐냐면 무슨 가치? 그러니까 고객님 요 아파트가 5억짜리까지 갔는데요. 지금 고객님이 요번에 좀 경매에 이만저만해서 집값 떨어져서 3억 5천에 낙찰 받아도요. 분명히 이거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12월 29일 날 경매에 있어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투자자님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임 사장 한번 해봐.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싸게 낙찰 받은 거 맞죠? 근데 이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데 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2억을 인수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인수하게 된다. 그럼 인수라는 얘기 물어볼게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을 때 인수해요? 뒤에 있을 때 인수해요? 왜 앞일 때 인수해요? 그래, 동그라미니까. 그게 낫다니까. 그거 봐, 기억 좋네. 자, 아분 인수예요. 알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그 수준에 맞춰줄게요. 자, 그래서 아분 인수죠. 그럼 압에서 인수되게 되면 2억을 인수하게 되는 순간 법원에 3억 5천 내고 인수 2억 하게 되면 이 집 얼마에 산 거야? 에? 아니지. 5억 5천에 산 거지. 3억 5천에다 2억 더하면 5억 5천이죠. 근데 최고 잘 나갈 때 5억이었잖아. 지금 5억도 안 되잖아. 이거 잘못 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수돼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요거 3억 5천에 낙찰 받으면요. 우리 이거 2억 더 하면 5억 5천이니까 이거 3억 5천에 우리 받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인수가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야 고객이. 그럼 뭐라 그래? 압인수야 압인수. 왜 그래요?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고객은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따구로 설명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진 찍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들었다고 오리발렘이니까 확인 설명서를 5년 보존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자, 뭐 금쟁이나 또는 뒤에 뭐 감독상의 명령, 특히 뭐 등록 취소 이런 거는 애우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뭐 애워갖고 풀지 않았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자 이제 뭐 85점 이상 가는 분들만 제재 애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특히 이제 뭐 서면 통지해주고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서 관청에서 5년 동안 보존하게 되고요. 자,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거. 자, 그리고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표시하면 안 되고요. 특히 등록 취소 받으면 자, 표시 제거해야 돼요. 간판 같은 거 다 띄워야 되고 업무정지 처분 받게 되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돼요. 뭐라고 표시하냐면 초과보수 땡기다 걸려서 당분간 쉽니다. 이런 거 표시해놔야 돼. 그러잖아, 출입문에 표시하라고. 자,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자, 밑에 써 있잖아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자, 알겠어요. 자, 요까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일단 인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사진 찍기로 한 거 기억나죠? 그 화면 딱 정지시켜 놓을 테니까 찍고 집에 가셔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요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2주 있다가 다시 오시는데 참 이 얘기 해야 되겠구나. 1월 달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합격서 있죠? 합격서하고 두 번째가 기본서 있죠. 요 두 가지 책 꼭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자칠판 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합격서를 베이스로 해서 기본서에서 꼭 중요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나의 완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화면 딱 띄워가지고 합격서와 기본서를 같이 넘나들면서 제가 진도를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할 거니까 하여튼 두 책들 준비해 오십시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 2주 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거 맞죠? 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